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은요, 취준생 여러분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화요일로 저희가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분 태성쌤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연쌤께서 오늘 취업 어때? 첫 출연이시거든요. 지금 되게 떨린 것 같아요. 떨리시는 것 같은데 각오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으로 취업에 대한 좋은 정보 떠먹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상큼하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취업의 기술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대기업 서합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아요. 네, 취업 맛집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은 이번 주부터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대기업 서류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자소서를 미리미리 써놔라, 많이 써봐라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저희가 실천을 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혼내주시죠. 예, 여러분들 시간 많을 것 같죠? 예, 이제 기말고사 보고 놀러 갈 생각하고 있죠? 예, 시간 없습니다. 예, 여름방학 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일정 한번 짜보세요. 계획만 한번 짜봐도 금방 알 겁니다. 일정 짜보면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다. 하반기를 위해서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자소서를 써봐야 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써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써보고 부족한 경험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 방학 때 미리미리 대비해야지만 하반기 취업할 때 바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네, 월요일에는 여행을 가라 하나 투어 소개하시면서 하셨는데 예. 이건 이제 취업 다 하고 가라는 의미시죠? 그렇죠. 여행을 떠날 시간. 그런데 지금은 미룰 시간. 지금은 자소서 쓸 시간. 그럼요. 네, 연습할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자소서를 미리 써두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알게 되고 조금 연습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름방학에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수연쌤? 네, 아무래도 여름방학이 취업에 있어서는 중반기 시즌입니다. 네. 그래서 채용 공고가 많이 뜨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펙을 좀 쌓고 자소서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네. 좋은 기회이고 또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한다면 하반기에 이제 채용 공고가 몰리는 시즌에 네. 자소서에 드리는 시간을 좀 단축을 함으로써 필기 준비나 면접 준비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쵸. 미리미리 좀 시간을 벌어놔야 되는 그럴 때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취준생분들이 궁금한 게 내가 서류 합격을 할 때 이 자소서가 얼마나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과연 내 자소서를 정말 읽어볼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자소서를 통해서 어떤 걸 보고 싶으신 건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자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로 그냥 단순하게 산수를 해보면 보통 인기 있는 기업들은 100에서 150대 1까지도 가요, 경쟁률이. 네. 근데 면접 배수 아니면 인적성 시험 대상자를 보면 10배수, 인적성 보는 사람이 한 10배수 정도 되거든요. 네. 보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 서류 전형이에요. 아, 그쵸. 그러면 자소서 그만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소서에서 이런 걸 보고자 합니다. 자소서든 면접이든 기업에서 보고 싶은 것은 매우 단순화시키면 이거예요. 너 왜 우리 회사 지원하니? 왜 이 직무를 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왜 당신을 뽑아야 되지? 이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원자가 우리 기업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필요하다는 인재상, 그리고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다는 직무 역량에 얼만큼 이 사람이 부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소서를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수연쌤께서도 자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직무 적합도뿐만 아니라 좀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좀 체크하기 위함이고요. 특히 2로부터 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체크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떨어지면은 그 타격도 조금 더 큰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자, 취준생 분들이 이렇게 기업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인지를 자소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꼭 열심히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서류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기업 사업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대기업에서 자주 질문하는 자소서에서 자주 질문하는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기업 지원 동기, 직무 지원 동기, 향후 포부, 그리고 도전 열정 이것에 대해서 오늘 1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목 4가지에 대해서 일부에서 다뤄볼 텐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도 기업에 지원하는 동기와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로 나뉘는데 일단 이 기업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네, 일단 앞에서도 네. 한번 언급을 드렸듯이 회사 로열티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만을 위한 동기를 파악을 해야 회사 이제 입장에서도 롱런할 수 있는 지원자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기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업 지원 동기를 묻는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외에도 지원자의 어떤 면을 평가하기 위함인지 태성쌤 어떤 면인가요? 예, 수현 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그 동기부터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지원 동기를 읽다 보면은 야, 이거 다른 기업에 써도 되겠는데 하는 그런 지원 동기 많이 맞아요. 봅니다. 뭉뚱그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내 이름 말고 다른 이름 들어가도 말이 되는 듯한 그 느낌,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 지원 동기에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느냐? 우리 기업 제대로 알아? 네. 라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평가위원들은요. 우리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아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업 지원 동기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도대체? 예, 저는 이건 모범 답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글을 읽으면서 서류 심사를 하면서 이런 글의 구조는 잘 익힐던데라고 하는 하나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참고만 하세요. 제일 처음에 우리 기업에 지원한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네. 나는 이런 기업, 이런 기업에서 정말 일하고 싶어라는 기준을 먼저 제시해주고 그 기준을 A, B라고 제시해줬다면 그 다음부터 A는요, B는요 하면서 A는요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 바를 얘기를 펼쳐나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에 이 기업이 이렇게 맞아떨어져. 딱 맞아떨어지는 기업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는요 하고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데 B는 보통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무리로 양괄식 맨 앞에 이 기준을 세웠으니까 이 기준에 내가 이렇게 이 기업이 맞아떨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원했어. 이런 글의 구조로 써주면 잘 읽히더라고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예. 어느 정도의 구조를 잡아주셨으니까 취준생 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수연쌤이 여기에 더해서 기업 지원 동기를 쓸 때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꿀팁은 인재상과 내 경험을 역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CJ그룹 인재상 중 하나인 이제 도전을 만약에 본인이 키워드로 꼽으셨다면 CJ그룹이 최근 도전적으로 무언가 사업적인 행보를 보인 사례를 이제 기업 분석해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 내가 대학 시절이든 뭐 인턴이든 대외 활동이든 도전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성과를 냈던 사례를 이제 경험 에피소드 형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즉 도전이라는 가치로 CJ그룹과 내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지원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이 회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는 거죠. 네, 그렇죠. 이 내가 지원한 회사와 내가 이만큼 잘 맞는다. 네, 에피소드를 꼭 넣어서 작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팁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기업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이건 좀 주의하자라는 게 있을까요? 예, 일단 학생들이 관심 갖게 된 계기하고 지원 동기를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기 써놓고선 그래서 지원했다로 훌쩍 넘어가거든요. 오, 네. 예를 들어서 CJ 제일제당 지원할 때 대부분 무슨 얘기하느냐? 햇반 얘기 엄청 합니다. 맥스봉 얘기 엄청 해요. 맥스봉 좋아하면 CJ에 입사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네, 아니죠. 그 중간에 무엇인가 있어요. 계기, 관심 갖게 된 계기는 시작점은 이거였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평생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해보니 이런 것들이 정말 매력적이고 내가 평생 일할 수 있는 곳이야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계기하고 동기하고 혼란스럽게 기술하지 말아라. 너무 점프업을 크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면 지원 동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 얘기하면서 발을 동동동동 굴르면서 글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뽑아주세요. 예, 뽑아주세요. 딱 그거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하고 싶은 사람, 이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잘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헷갈렸던 예.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자,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수연쌤? 네, 일단 저는 기업 분석에 대한 비중을 너무 많이 잡지는 말고 한 20%에서 30% 정도만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메인은 결국 나의 에피소드를 풀어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걸 좀 주의해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좀 돌려막기를 하지 말자. 아까 앞에서도 이제 네네네. 태성쌤께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 자소서 틀은 같더라도 어쨌든 기업마다의 기업 분석은 조금 다르게 가져가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혹 정말 기업명을 잘못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이죠. 치명적이니까 꼭 한 번씩 리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왠지 기업명 잘못 적는 건 다들 한두 번씩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업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좀 자료들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어떤 자료를 보느냐 하면 제가 순서를 정해줄게요. 첫 번째는 분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마다 최근 것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분기보고서가 최근 걸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이거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좀 늦게 올리는 데가 있고 빨리 올리는 데가 있으니까 최근에 올라가져 있는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그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거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그 다음에 뉴스 이런 순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먼저 검색하고 오시면은요, 우리 회사가 하는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골고루 밸런스 있게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는 나는 곳만 나거든요. 우리 사업 부서가 A, B, C, D 사업 부서가 있는데 D 그 중에서 막 5% 매출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만 주로 나기도 하거든요. 그 면접하다 보면은 나중에 잘 몰라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주로 그 5%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뉴스 봤던 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순서 있죠. 그 순으로 해야지만 밸런스가 잘 맞게 이 회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들 찾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지원 동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자가 이 직무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이 직무가 어떤 일인지 알아? 라는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예, 질문하면서 답을 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맞아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기본으로 보고 그 말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내 전문성이 따라 나오게끔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잘 말씀 주셨어요. 제가 태정쌤이랑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과거보다 또 최근에 이런 직무 지원 동기가 더 많이 등장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죠. 최근에 좀 기업에서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리고 시간을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 같은 게 증가하는 것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채용을 할 때 정말 중고 신입 정도의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들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단계에서부터도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게 된 거죠. 네, 그렇죠. 요즘에 올드루키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직무 지원 동기는 이 기업 지원 동기랑은 또 다르게 작성을 해야 되나요? 예, 제가 이것도 권장하는 글의 구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꼭 이게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잘 읽히더라라는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맨 앞에 이 직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한두 문장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직무에 대한 이해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나 이런 강점이 있어,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어라고 하는데 이 일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점수를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이 직무는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역량,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정의해놓고 그 뒤에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 경험, 어떤 스킬, 뭐 태도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바로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하다는 그 역량에 이렇게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뒤에 받쳐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직무에서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깔끔히 읽힙니다. 네, 이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잘 읽히는 글의 구조를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수연 쌤도 꿀팁이 또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엔 일단 이 직무에 있어서 내가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이론 지식 그리고 실무 경험으로 구분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론 지식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대학 시절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직무와 관련된 수상 이력 네. 혹은 뭐 교육 사항 같은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해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실무 경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된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봉사 활동, 인턴 같은 것들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를 좀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줌으로써 나는 이 직무 담당자로서 이론적 지식과 그리고 실무적 경험을 모두 겸비한 인재라는 거를 강조를 해주는 거죠. 이론과 실무 경험 모두 겸비한 인재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무 지원 동기 작성할 때 주의할 점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쌤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개발해 놓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시작점부터 잘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업에서는 그걸 정해놓고 있거든요. 네.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라고 다 정의해놓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거 어디 가서 찾으면 되느냐? 대부분 채용 홈페이지 가보면은 직무 소개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야?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커리어 비전을 가져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설명돼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필요 역량, 아니면 필수 역량, 핵심 역량, 삼성은 requirements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이라고 기업에서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걸 따라 하셔야 돼요. 네. 네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맘대로 정의하면 안 된다. 생각보다 기업 채용 홈페이지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연 쌤도 직무 지원 동기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직무 관련 경험이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과정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나 이 경험도 있고 이 경험도 있고 이 경험도 있어 라고 좀 무분별하게 나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거는 직무상의 연관성이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한 번씩 리체크 해주시는 과정 필요할 것 같고, 앞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네네. 굉장히 잘 나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도 현직자 관련된 생생한 직무 인터뷰 소리도 많이 들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에서 또 정보를 얻을 수 있군요. 자, 지금까지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또 볼게요. 세 번째로 알아볼 항목이 향후 포부입니다. 지원자의 향후 포부를 묻는 이유는 뭘까요? 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답해도 돼요? 방송을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답 다 알고 있죠. 예. 여기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비즈니스는 얼만큼 알고 있어? 이 직무를 얼만큼 알고 있어? 이게 기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직무는 이런 변화가 있을 거야? 네. 그런 변화에 따라서 미래에 당신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겠어? 라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반이 되는 것은 우리 회사 이 직무에 대해서 이만큼 미래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평가 항목이 될 겁니다.
비즈니스, 미래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수연 쌤이 보시기에는 이 향후 포부 왜 묻는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좀 신입사원의 입장에서의 좀 네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 같은 거를 보고 싶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경영진 분들이나 실무단 분들은 머리가 좀 딱딱해져 있잖아요. 굳었죠. 네. 그래서 좀 사업 현황이나 계획 같은 거에 너무 이제 네네. 익숙해져 있다 네, 보니까 그쵸. 그 틀을 벗어나고 좀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좀 보면서 신입사원들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싶어서 만든 항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랑말랑한 뇌를 네. 가지고 있는 신입사원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게 또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향후 포부도 어떻게 작성하면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자, 일단 이 요구하는 글자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를 나눠서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목표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는요 라고 하면서 짧게 언급을 해주세요. 짧게 현실 가능한 매우 현실적인 목표 유치해도 괜찮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하나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보여주라고 했던 그 평가 받아야 될 그것 우리 비즈니스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이 직무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변화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을 것인지 그 이야기를 뒤에 받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나누고 이제 비즈니스 이 직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것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 신입사원 입장에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예,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제가 조금 간단히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원 기업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변화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상상력, 딱딱해지지 않은 머리로 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머리로 가슴에 맺혀서 그래요. 저격당하셨어요. 네, 저격당해가지고 아주 딱딱한 머리가 아닌 말랑말랑한 머리로 상상력도 좀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기술적 변화, 그리고 제도와 관계의 변화.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라고 하면은 코로나가 1인 가족의 증가가, MZ세대 증가, 고령화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기술의 변화는 뭐 IT 기술의 변화, 예를 들어서 AI, 빅데이터, IoT, 로봇, 뭐 드론 이런 것들이 AR, VR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거 정말 크게 변화를 줄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제도나 관계의 변화. 이 산업마다 다르지만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뭐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들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열해 놓고 각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 것이지 어떤 위험 아니면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리해 한 번쯤 해보시면은 이거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네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정말 답변하기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오늘 또 새로 오신 수연 쌤께서 또 저격을 좀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수연 쌤이 보시기에는 향후 포부를 이렇게 작성하면 좋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격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절대 해주셔도 땡성쌤 저격한 게 아니에요. 해주셔도 돼요. 좋아하셔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단기, 중장기 포부를 쓰고도 만약에 글자 수가 남는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아이디어성 포부 내용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직무 담당자로서 나는 이 산업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서 성과를 내고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추상적인 내용을 좀 지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수치나 객관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포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CJ제일제당의 영업인으로서 매출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가 아니라 CJ제일제당의 영업인으로서 땡땡의 영업 전략을 기반으로 비비고의 매출 200% 향상에 기여해 브랜드 파워를 높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를 또 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향후 포부 작성할 때 제발 이런 건 쓰지 마라. 태성 쌤이 정말 보기 싫은 그런 내용 있습니까? 예,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 속의 그대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이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환상을 갖고 접근해요. 우리 기업에서 그렇게 멋진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큰 그림, 거의 인류를 구할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향후 포부에 보면 그런 것 좀 하지 말자라는 것 하나. 근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돌쇠들이 있어요. 돌쇠. 당장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빨리 따라하겠습니다. 이걸로 끝내. 야, 그럼 평생 신입사원으로 남을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 너무 당장 해야 될 것 이거 말고 나 그래도 꿈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어라는 것을 현실감과 그리고 포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섞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향후 포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취업의 기술 시간에서 대기업 서류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세 줄 정리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쌤께서 대기업의 서류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추상은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나의 모든 경험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고 신입의 마인드,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 항목마다 직무 역량과 직무 베이스 경험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별화된 아이디어,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기업 그리고 직무 기반의 아이디어를 항목 하나라도 한번 작성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성쌤께서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What, how, where.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What,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소재를 쓸 것인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쓸 것인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what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요. how는 가독성은 구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제가 구조를 몇 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식으로 좀 얘기해주고 background, action, result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 형태로 얘기해주면은 잘 읽힐 것이다. 그리고 where, 이 정보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는요. DAT라고 불리는 전자공시 시스템 한번 보시고요. 채용 홈페이지 구석구석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보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다 못한 도전 열정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또 다음 주에 다른 내용들이 더 준비가 돼 있는데 수연쌤 어떤 내용이 준비돼 있죠? 네, 다음 주에는 소통, 협업, 아까 앞에 못했던 네. 도전까지 추가해서 그리고 창의 혁신, 뭐 비즈니스 이슈, 업계 트렌드나 이 트렌드를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형 문항 같은 것들이 이제 다룰 거고요. 대기업의 자소서에 이제 등장하는 또 다른 항목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특집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취업의 기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